여러분, 왜 세력들은 개미랑 같이 투자하지 않을까요? 왜 개미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보다는 왜 개미들을 나가게끔 유도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세력은 A급 세력을 의미합니다. 시가총액도 받쳐주고 상승 랠리가 가능하고 한 번 올렸을 때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이런 세력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정말 짧게는 1년 정도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길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그 이상 걸릴 때도 있죠. 그럼 대부분의 A급 세력들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매집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집 시간을 갖는데 이들에게는 이게 사업적 프로젝트이고 중요한 업무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A급 세력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당연히 변수가 있다고 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세력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럼 세력들에게 이 리스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 다른 애들이 매집을 하면 안 되겠죠. 슈퍼개미가 들어와서도 안 될 것이고 장기 투자자나 사모펀드가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들은 저점에서 모든 매물을 독식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주가를 올리기 전에 막 흔들어대겠죠. 그래야 이 종목을 본 사람들이 이 주식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되겠다, 완전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력들은 개미들을 왜 같이 안 보내주냐, 개미가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미들이 들어오는 돈의 규모로 합쳐보면 수천억 이상이 될 때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받쳐주고 우량한 주식일수록 개미들도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으로도 투자를 하지만 신용을 끼고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끌어다가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사기도 하죠. 그럼 이렇게 개미들의 돈이 합쳐지면 하나의 종목에 수백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력들의 입장에선 열심히 매집해서 힘들게 주가를 올렸는데 수백억의 자금을 가진 이 개미들이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이 매집을 끝내놓고 시세를 한창 올리고 있는데 단타하는 개미들이나 장기 투자하는 개미들, 그리고 신용을 쓰는 개미들 모두 돈을 끌어와서 세력이 매집한 종목에 올라타서 수익을 보고 있던 중 누군가는 익절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종목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에 투자했었던 개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매도하고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 주식의 가격이 빠지지 않기 위해선 이 나간 만큼의 매물을 누군가 매수해 줘야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매물을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롱바디 음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에서 3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매집을 했고 많은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기 이전에 이런 변수가 생겨버리게 되면 이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 않도록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자체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리기 이전에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주가를 흔들고 폭락도 시키고 때로는 악재도 만들면서 어떻게든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을 다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물량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텅텅 비어지고 깔끔해진 매물대를 자신들의 물량으로 가득 채우고 그때부터 주가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니까 누가 신규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온 물량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익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부턴 개인들이 물량을 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여전히 세력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런 계산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개미들은 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력들에게 작전은 큰 프로젝트이고 큰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세력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합쳐진 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신용이나 미수까지 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한 자금을 털어내기 위해서
당장 오늘 오를 것도 올리지 않고 미수를 떨구기 위해서 일부러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이 주식시장은 세력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력들은 개인이나 개인 이외의 기관이나 외국인까지도 털어내고 어떻게든 주가를 흔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 흔들려는 노력 가운데서 어떻게든 세력들과 함께 수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전쟁이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듣기만 해도 쉽지 않겠죠. 결국에 주도권은 세력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력들이 개입된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로 물량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거의 전혀 없었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하락이면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이 회사에 대한 신뢰 자체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쉽사리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모두 다 빼고 마지막 영혼까지도 털어서 밑으로 내렸을 때 세력들은 그때부터 주가를 올리는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년 동안 주가를 하락시켜서 올리는 이러한 패턴이 있을 수가 있고, 박스권을 만들어서 돌파해주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다날이라는 종목의 경우가 이렇게 긴 박스권을 만들어서 돌파해주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상한가를 치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 물량을 처음부터 세력들이 좋게 보내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이렇게 깊은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빼버린 이후에 주가를 다시 올려버립니다. 이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세력들이 다시 매집 중이고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이럴 때 특징을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죠. 이 말인즉 개미들이 모두 나간 것입니다.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때가 바로 세력들이 주가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즌이고, 이 준비가 끝난다고 하면 지지선을 계속해서 이탈시키고 나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개미들이 이 종목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개미들을 같이 끌고 가준다고 하면 이런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올려갔을 텐데, 이렇게 지지선을 의도적으로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미들 보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 주식에는 희망이 없으니 이렇게 지지선도 이탈시키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빼버릴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을 계속 이탈시키면서 주가를 계속 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지선이 이탈할 때 강한 투매가 나와서 주가가 눌려버리게 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이 종목에 물리게 되면서 마냥 들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간을 따져봤을 때 6개월 정도 보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많이 흔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 세력들은 개인들과 수익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세력들은 왜 꼭 개미를 털어내려고 하는지, 개미들이 털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1선 딱 한 개만 보셔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21선 딱 하나만 보셔도 수익을 볼 수 있는 2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기법 소개하기 앞서서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주식 차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로, 최근 거래한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보조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일선은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 21선은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실전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로 앞으로의 추세가 상방일지 혹은 하방일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세력선이라고 부르는 선 3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21선, 61선, 121선이 있습니다. 세력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선들을 기준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고 종목을 매수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21선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렇게 세팅된 21선이 있잖아요. 이 노란색 선이 바로 21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캔들이 이렇게 20일 이평선 위에 있고, 반대로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캔들은 이렇게 2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20일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캔들이 2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캔들이 이렇게 20일 이평선 위에 올라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상승이 나오면 신고가를 갱신한 자리가 아니라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반대로 이 캔들이 21선 아래에 있다라는 건 반등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다시 이런 식으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은 다 빼고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21선 아래에서 우리가 매수 준비를 하다가 어떤 시그널이 포착했을 때 어디에서 실제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바로 21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 변곡점이 있잖아요. 그 상승 변곡점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평선이 언제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면서 상승 변곡점을 만들어내는지 그 포인트를 잡기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이 20일간 주가의 평균 가격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지표가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 2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위로 상승하기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당일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20일 전의 캔들의 종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일 종가 캔들을 기준으로 20일 전의 캔들의 종가를 보면 기울기가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을 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캔들의 20일 전 종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0일 전의 캔들의 종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20일 전 캔들의 종가의 가격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가의 가격이 2,425원 이렇게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이 당일의 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20일 전 캔들의 종가 가격자리인 2245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지금의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당연히 지금 보시면 2425원 아래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날의 캔들을 패스하고 다음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은요, 여러분들 고가가 26%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지만 긴 윗꼬리가 생기면서 종가는 11%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당일날도 똑같이 당일 캔들의 기준 20일 전 종가 자리를 한번 봐야겠죠.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20일 전 캔들의 종가 자리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20일 전 종가 자리의 가격은 2,390원입니다. 그럼 이 당일의 캔들이 20일 전 캔들의 종가 자리인 이 2,390원의 가격 라인을 넘으면서 마감을 했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다시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캔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당일의 고가는 2,390원을 넘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지만 최종 마감했었던 종가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형성하면서 2,39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종가의 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11%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부터는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멈추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수평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날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죠. 이날이 매수 타점이 유효한 자리가 되기 위해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0일 전의 종가를 한번 확인한 후 가격에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일 전 종가의 가격은 2,305원이죠. 그래서 이 가격에 선을 그어 보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날도 20일 전의 종가 자리를 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의 기울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캔들과 그 다음에 저항선,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을 상승하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 구간인 2305원가의 이격도 차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승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신호라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매수 타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의 캔들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날의 20일 전 종가 자리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캔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종가 자리가 20일 전에 캔들 종가 자리를 뚫지 못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우리가 원하는 매수 타점 아니기 때문에 패스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21선의 이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가 완만하게 수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 저항선과 캔들의 위치가 가까워지고 있고 기울기가 상승하기 위한 기울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 곧 매수 타점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날의 캔들도 이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일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갭이 뜨면서 시가부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5% 이상 상승을 마감하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똑같이 20일 전에 종가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2230원입니다. 이 가격을 보기 편하도록 선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날의 캔들은 확실하게 20일 전 캔들의 종가 자리를 넘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날을 기점으로 21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인 거겠죠. 그래서 이 21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날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진입한다고 하면 확률 높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21선의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전환되는 이 변곡점 자리를 찾았으니 다음날부터 21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고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시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변곡점을 찍은 다음날부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주가 자체가 지금 그 이후의 흐름도 보시면 이렇게 21선 위에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날의 종가에서 이렇게 단기 고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서부터 약 30% 정도 되는 상승이 얼마 만에 나왔나요? 단 4거래일 만에 이렇게 나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추세 변곡점의 시세 초입을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이렇게 쉽고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날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마지막 이렇게 종가가 뜬 날이거든요. 그럼 오늘 배운 21선의 기울기로 이 캔들이 발생한 이후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추세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21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지만 주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2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뭔가 하락의 변고점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확인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20일 전에 종가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면 이 음봉 캔들이고 그 다음에 종가는 이쪽 자리겠죠. 자, 확대해 보시면 20일 전에 종가 자리는 2380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다시 내려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380원을 깨는 순간이 캔들의 기울기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는 21선에 이렇게 상승 변곡점으로 전환됐을 때 이 선 자체가 저항선으로 작용했지만 지금 21선 이평선이 흔히들 얘기하는 세력선,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이 나오고 또다시 지지선에 닿으면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이 지지선이 깨지면 하락이 나오는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21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21선을 기준으로 세력의 매집 원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셨죠? 21선은 단기 스윙에 적합한 기준선 매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61선과 121선을 이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세력선이라고 알고 있는 이 61선과 121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61선 여러분들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지표로 표시한 그런 선이고요. 그리고 121선은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표시한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세력이 매집할 때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물량을 저점에서 모은다는 사실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1선과 121선을 가지고 실전에서 매매할 때 어떤 매매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바로 이쪽 61선이 아래에서 121선을 올라가는 이 골든 크로스를 했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61선이 121선을 데드 크로스 했을 때 매도를 하는 매매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각종 베스트셀러 주식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장기 이평선을 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책에서 설명해 주듯이 61선과 120선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 데드 크로스 매매법을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쪽 자리에서 61선과 1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 타점에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주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빠졌나요? 28%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쪽 61선과 121선 데드크로스가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 지금 주가는 38%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웠었던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매법과 실전은 완전히 반대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란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반영하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현재 흐름보다 늦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61선과 1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유는 이전에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뒤늦게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자, 이 말은 과거의 주가가 이쪽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차트에서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는 이미 단기 고점 자리이고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이유는요. 이동평균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과거의 가격을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과거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61선이 121선 아래로 내려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차트에 반영이 되는 이 골든크로스 시점은 이미 주가가 충분히 하락이 나온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온 종목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개인 투자자가 심리적인 지지, 그 다음에 저항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리고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매도한다라는 그런 루틴도 세력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은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여기 보시면 단기 저점 자리에서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출현한 날이 있죠. 이날 아마 거래량도 엄청 크게 터졌을 건데요. 이런 캔들의 형태와 큰 거래량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 해당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쪽 자리에서 매집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전에 이 61선과 121선을 활용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매매법은요. 실질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를 해야 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책에서 배워왔었던 이평선으로 수익 보는 매매법이랑 완전히 반대죠. 그럼 중장기 이평선에 실제 시장에 현재 실시간 흐름을 반영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뭘 추가해야 될까요? 바로 거래량 지표입니다. 이 거래량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거래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인 VWAP라는 지표이고요. 이 지표는 세력의 매주 원가를 구하는 방법과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VWAP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지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오는데요. VWAP 지표를 추가하게 되면 기존 이동평균선과 똑같이 선 5개가 이렇게 차트에 세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VWAP 이동평균선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처럼 가격만 지금 차트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까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을 때 이동평균선과 캔들은 우리가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지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래량이죠. 여러분들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죽어 있었던 종목에 큰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누가 매수하는 걸까요? 바로 세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VWAP 이동평균선이 세력의 매집 원가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단순히 이 VWAP가 기존의 가격 거래량만 반영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뭡니까? 하나의 매수와 하나의 매도가 합쳐졌을 때 바로 1거래량이 되는 것인데요. 이 VWAP에서 반영이 되는 거래량은 모든 체결된 거래량을 포함을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매매할 때 호가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요. 특정 호가에서 매수가 집중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호가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53,700원이라는 단일 호가에 매수 물량이 얼마나 걸려 있나요? 22만 7천 주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세력의 분포를 볼 수 있는 호가창을 엑스레이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한 구자, 즉 한 사람이 보유한 계좌에서만 22만 7천 주를 매수 주문 넣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약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120억을
한 계좌에서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VWAP라는 이동평균선은요, 특정 호가에서 대량 체결된 평균 가격까지 지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정 호가에서 대량 체결된 평균 가격까지 지표로 반영되면서 이렇게 선으로 구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VWAP는 모든 거래가 시간순으로 누적되어서 이렇게 계산되는 지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VWAP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가 대량 투자나 대량 주문을 집행할 때 이 VWAP를 벤치마크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VWAP 선을 이 매집원가를 추정하는 주요 가격선으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차트에 단순 이동 평균선 61선, 121선과 VWAP 이동 평균선인 61선과 121선을 비교해서 보기 편하도록 세팅한 화면인데요. 이쪽 빨간 선이 뭡니까? VWAP 61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VWAP 121선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 VWAP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반응이 빨리 나오는지 확인해 드릴 건데요. 자, 가격이 반영되는 단순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시점, 바로 이쪽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이쪽 자리가 되겠죠. 반대로 VWAP선 61선이 121선을 골든 크로스한 시점은 바로 이쪽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포함된 평균 가격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지표로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골든크로스 반응이 어떻습니까? VWAP가 10살이나 신호가 먼저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VWAP 61선과 그 다음 121선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냐? 50%에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 신호 포착 후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수 타점에서 수익권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했을 때 이런 식으로 2배가 넘는 추가 상승분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 타점이 바로 이 VWAP 61선과 121선 골든크로스 타점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반대로 VWAP 이동평균선을 모르고 단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매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사자마자 곧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거의 30%에서 40%에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먹고 또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패턴의 악순환을 겪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의 매집 원가인 VWAP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확률 높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시면 차트에 이렇게 VWAP 세팅을 해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버버 반도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VWAP 이동평균선이 세력의 매집 원가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맞닿아 있는 가격선이라면 이 VWAP 이동평균선 61선과 121선이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 나오기 이전 시점 있잖아요. 이전 시점에 이렇게 차트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분명하게 있었겠죠.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추가 검증까지 제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었던 이 어버버 반도체 일봉 차트를 한 2년치 정도로 크게 봤을 때 시점이 바로 이쪽 자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VWAP 61선과 그 다음에 121선 이쪽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이전 시점인 이쪽 구간에서 만약에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다면 이 VWAP선이 세력의 매집 원가선과 맞닿아 있다라는 설명에 신뢰성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세력의 매집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에는 세력이 60일 평균 매집 원가선인 VWAP 61선만 이렇게 빨간 선 한 줄만 남겨두었고요. 세력이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매집 원가를 지키는지 그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력의 매집을 찾기 위한 기술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 OBV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주가 흐름과 거래량 사이의 괴리, 즉 뭡니까? 다이버전스,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지를 같이 한번 분석을 조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이 OBV는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표 추가 버튼에 OBV라고 검색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황색으로 세팅된 선이 나타나는데요. 이 OBV는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거래량을 누적해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과 거래량의 강도를 파악해서 세력의 매집 또는 매도를 추적하는 데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OBV의 특성을 활용해서 세력의 매집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이버전스 분석법이 있는데요. 다이버전스란 주가와 그 다음에 보조지표 있잖아요. 이런 OBV 같은 보조지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판단하여 그때 추세가
위로든 아래든 결정되는 신호가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거리랑 보조 지표인 OBV가 상승할 때 주가가 만약에 횡보 또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거리랑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누군가가 이 저점에서 주가 저점 자리에서 계속 물량을 사모은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10중 8구 머지않아서 세력의 개입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쪽 구간에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고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같은 기간에 이 OBV 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소폭 상승이 나와줬죠.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OBV 거래량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계속 사고 있는 것일까요? 거래량과 거래량 보조 지표인 OBV를 보면 이렇게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VWAP 61선과 120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출현해 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이 VWAP 61선을 세력의 매집 원가라고 보면요. 주가가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빠지지만 다시 회귀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쪽 자리에서 다시 빠지지만 회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리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력이 지금 이렇게 특정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지지하면서 매집 원가를 지키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올라갔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차트 패턴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세 개의 바닥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이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삼중바닥 패턴 지금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매집할 때 이런 식으로 저점 3개를 형성하는 삼중바닥 패턴이 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세력들은 주가를 지금 상중바닥 패턴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주가를 이쪽에서 밀어 올리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 다시 저점에서 물량을 지금 매집하다가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세력의 매집 원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위로 형성이 되어 있다가 주가가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재매수가 들어가면서 세력의 매집 원가선이 이렇게 엄청 낮아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라인 위쪽부터는 세력들은 전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VWAP 61선과 그 다음 121선 지금 골든크로스를 내주면서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집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캔들이 출현하죠? 자, 이런 식으로 윗꼬리 캔들이 출현하는 거 이것 또한 세력의 매집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지금 어디 쪽으로 수렴하죠? 계속 한 점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뭡니까? 상승 신호로 알리는 하락 세기형 패턴이죠. 이러한 패턴이 출현한 것도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CSA 코스믹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요. 지금 VWAP 61선과 121선 최초의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이 바로 이쪽 자리 캔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매수에 들어갔을 때 수익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프로가 났네요. 80%에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단순 이동평균선인 지금 이쪽 자리 6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50%에 가까운 폭락을 맞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세력들의 매집 원가를 파악하고 이동평균을 활용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단순 이평선이 아닌 VWAP 이동평균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세력의 매집 원가를 구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지 많이들 헷갈리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된 VWAP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세력의 매집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요거 좀 괜찮은 가격 예측 방법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하면 지금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서 꼭 참고해서 직접 검증한 후에 매매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얘기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만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 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종목과 같이 VWAP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책에 모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10원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 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5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 해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